타로 카드 해석하기 어려우시죠? 카드를 뽑으면 눈앞이 캄캄하신 분들도 있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연습량이나 공부량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타로 카드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까지는 공부가 끝났는데 그 다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 해석이 어려운 이유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로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긴 경우입니다. 타로 카드에 대해서 정답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 부분은 카드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긴 경우와 아니면 이 타로 카드라는 이 체계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생긴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카드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생긴 건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타로 공부를 할 때 암기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집착, 뭐 유혹, 뭐 향락, 뭐 이런 걸 의미한다. 뭐 이렇게 외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데빌 카드만 뜨면 내가 외운 단어 외에는 생각이 안 나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내가 암기한 거 위주로만 생각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로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외운 거를 기억나게 하는 매개체일 뿐인 거죠. 이 카드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생긴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긍정적으로 보인다거나 카드가 또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에 현혹된다거나 이 이미지가 주는 거기에 이제 그 고정관념이 생긴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긍정적인 카드로 보여지기만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카드가 좋은 카드로만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그 타로 카드라는 체계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생긴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경우는 이 카드 한 장 한 장에 대한 이 공부의 측면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로 카드를 볼 때 질문이라는 걸 하잖아요. 타로 질문을 했으면 무조건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겠지 하는 고정관념 같은 걸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초심자분들의 경우에 애인이 생길까요? 이게 질문을 하면 마치 내가 그 뽑은 카드 안에서 생긴다 또는 안 생긴다 수학 공식처럼 딱 둘 중에 하나의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카드 해석 이전에 고정관념을 심어놓고 리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로 카드라는 게 철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수학의 그 연산 문제 답처럼 yes 또는 no처럼 카드가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 애인이 생길까요? 라고 질문하면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막상 카드를 뒤집어 보면 뭐 질문자가 이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상처나 경험이 근본이 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성이 뭐 다가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열쇠는 고민자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학의 그 연산 문제처럼 생긴다 무조건 뭐 안 생긴다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럼 만약에 그 카드 해석 이전에 질문 자체가 그 애인이 생길까요? 라고 해서 무조건 생긴다 안 생긴다 라고 나올 거야.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카드를 바라보게 되면 이 해석이 잘 될 리가 없겠죠. 두 번째는 상담 진행에 앞서서 사전에 어떻게 이 상담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타로 카드를 뽑고 배열하기 전에 고민자와 대화를 하면서 고민이 무엇이고 궁금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배열법을 선택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뭐 고민자가 고민인 내용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수정해서 진행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사전에 그 생각을 하는 그런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만 듣고 바로 몇 장 뽑으세요.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막상 카드를 뒤집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고민자와 소통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아닌데 난 대화했는데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민자와 대화를 하고 정작 상담은 내가 그냥 하던 방식대로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인이 생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평소 주로 쓰던 그 배열법을 선택해서 카드를 뽑게 하고 애인이 생길까요? 였으니까 무조건 생긴다, 안 생긴다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제 카드를 뒤집고 왜 해석이 안 되지? 이런 경우입니다. 애인이 생길까요? 질문도 고민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마음일 수 있거든요. 진짜로 애인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지금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생이 무료해서 무언가 이벤트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별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재미로 물어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생각을 해봐도 4가지 경우 이상인데 이 중에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그냥 카드를 뽑으세요. 카드가 뽑히면 타로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시작하시면 초심자 분들의 경우에 타로 리딩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상담을 이끌어야겠다는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 놓으신 상태에서 그 안에서 타로의 적절한 질문으로 바꿔서 이렇게 이끌어갈 수도 있고 또는 고민자가 궁금해하는 방향 중심으로 질문을 이끌어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배열법을 선택하고 고민자의 상황이나 또는 배열된 카드 안에서 기준점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타로 상담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물론 제가 상업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배열된 카드들을 사진을 찍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 녹음을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진이나 녹음은 왜 하시느냐 물어보면 진짜 결과가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온 이 카드 사진을 보면서 또는 뭐 SNS 메인 프사에 걸어두고 힘들 때마다 부적처럼 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 힘들 때 녹음된 파일을 듣고 싶어서 그런다는 분들도 계세요. 결과가 진짜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결과보다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결국 타로카드는 도구이고 전체 상담에서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 한 장 한 장 해석 잘 해야지, 타로 해석 잘 해야지 하다가 정작 고민자의 상담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고민자의 고민을 알고 전체 그림을 알아야 타로카드 해석도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습니다.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